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 블루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벽돌 외관과 손글씨로 쓰인 간판은 이곳이 흔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주인의 정성이 깃든 공간임을 알려주죠. 매일 아침 6시 정지우는 문을 열고 커피 원두를 갈기 시작합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단정한 외모와 진중한 태도로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오늘도 라떼 한 잔이요. 출근길에 들른 회사원이 익숙한 미소로 말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능숙한 손놀림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그의 카페는 특별한 홍보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지훈은 사람들의 이름과 취향을 기억하고 그들의 하루가 어땠는지 진심으로 물어보는 사람이었죠. 봄날의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박세연, 대기업 박 회장의 딸이자 같은 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는 그녀는 이날 처음으로 이 카페를 방문했어요. 복잡한 미팅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세연은 우연히 이 작은 카페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의 인사에 세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연은 지훈의 깊은 눈빛에 잠시 말을 잊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커피를 건네며 지훈이 물었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요? 세연은 평소라면 사적인 대화를 피했겠지만 지훈의 편안한 분위기에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는 즐거웠어요. 그들은 서로의 취향과 생각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죠. 그 후로 세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맛을 핑계 삼았지만 점차 지훈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지훈은 용기를 내어 퇴근 후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세연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어요. 지훈의 따뜻함과 세연의 진실된 마음이 만나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가치관과 꿈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지훈은 한강변에서 세연에게 청혼했어요. 세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평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지훈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세연이 결혼 소식을 부모님께 전하기로 한 날,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박 회장의 저택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세연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박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랑? 카페 운영하는 정지훈이라는 분이에요. 1년 넘게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박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카페? 어느 회사 카페? 개인 카페예요. 직접 운영하시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세연이 카페 주인한테 시집을? 농담하는 거지? 세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농담 아니에요. 지훈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된 사람이고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에요. 박 회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심호흡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그 사람 데려와.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다음 날 저녁 정지훈은 처음으로 세연의 집을 방문했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재벌가의 화려한 저택 속에서 그는 더욱 소박해 보였죠. 긴장된 표정으로 거실에 앉은 지훈을 향해 박 회장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자네 학력이 어떻게 되나?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가족 배경은? 부모님은 뭐 하시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골에 계십니다. 그럼 자네 연수입이 얼마나 되지? 우리 딸 하나 먹여 살릴 능력은 되나? 세연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런 질문은. 괜찮아요, 세연 씨.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카페는 작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연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어요. 박 회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카페? 그것 가지고? 세연이는 어릴 때부터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했고 유학 다녀왔고 명품 옷 입고 자랐어. 자네 같은 놈은 우리 딸 감당 못해. 박 여사도 가세했습니다. 우리 딸이 뭘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세연아, 정신 차려. 내 또래 친구들 다 대기업 후계자나 의사, 변호사랑 결혼하잖니. 지훈의 표정은 담담했으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세연이 손을 잡아주려 했지만 박 회장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세연아, 이런 남자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제발. 그러나 박 회장은 하인을 불러 지훈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연은 아버지를 향해 결연히 말했어요.
저는 지훈 씨와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하시더라도. 방으로 들어간 세연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아요, 세연 씨.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약속합니다. 이튿날 아침 지훈의 카페는 평소와 같은 고요함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제의 일로 복잡했죠. 문득 카페 문이 열리고 세연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어제 일 정말 미안해요. 세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세연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우리 결혼해요. 제가 아버지를 설득할게요. 지훈은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해보자고요.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세연은 부모님 몰래 회사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했고 지훈은 카페 운영 틈틈이 예식장을 알아보았죠. 그들은 강남의 호화로운 웨딩홀 대신 한강이 보이는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여기 좋지 않아요? 창 밖으로 한강이 보이고 지훈이 말했어요. 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화려한 것보다 이런 곳이 더 우리답죠. 결혼 준비는 순탄치 않았어요. 박 회장은 세연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달래다가 나중에는 위협하기도 했죠. 결혼하면 집안에서 나가는 거다. 한 푼도 주지 않겠어. 하지만 세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지훈 씨만 있으면 돼요. 지훈의 카페 단골 손님들과 세연의 몇몇 친구들이 결혼 소식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동네 꽃집 주인은 웨딩 부케를 선물하겠다 했고 제과점 아저씨는 웨딩 케이크를 특별가로 준비해주겠다고 했죠. 작지만 따뜻한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 결혼식에 윤곽이 잡혀갔습니다. 우리 참 복이 많네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세연도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의 축복 없는 결혼식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지훈 씨와 나의 행복이야. 한편 박 회장은 딸의 결혼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기자들을 결혼식에 보내 재벌가 딸이 카페 주인과 결혼해 인생 망치는 장면을 세상에 퍼뜨릴 계획이었죠. 그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세연이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박 여사는 남편의 계획을 알고 망설였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딸인데. 맞아, 우리 딸이니까 더 구해줘야지. 저런 남자랑 살면 고생만 할 텐데. 그러나 박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계획이 오히려 더 큰 반전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지훈은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외국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화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구적인 얼굴에 한국인의 눈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죠. 삼촌, 잘 지내셨어요? 지훈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든 리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예정대로예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실 수 있으시죠? 이든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아직도 내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니?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아직이요. 세연 씨는 제가 그냥 카페 주인인 줄로만 알고 있어요. 정말 그게 최선일까? 내 약혼녀에게 거짓말하는 건 좋은 시작이 아닌 것 같은데. 지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전 정말 카페 주인이니까요. 다만 다른 면모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세연 씨가 저를 사랑하는 게 제 배경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확신이 들었니? 지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확실해요. 세연 씨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요. 그녀의 부모님조차 딸을 위협하며 막았지만 세연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결혼식 날 준비한 대로 하자. 내가 필요한 자료들은 다 준비해 놓았어. 통화를 마친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그의 복잡한 마음을 비추고 있었죠. 그는 진정으로 세연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긴 것에 죄책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같은 시간 세연은 친구 미나와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멀지 않은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세연은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 평생 부모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내 선택을 따르고 싶었거든. 지훈 씨는 다른 남자들과 달라.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로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근데 솔직히 너의 선택이 용감하다고 생각해.
재벌가 딸이 카페 사장이랑 결혼한다니 로맨틱하잖아. 세연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로맨틱하긴. 하지만 가끔은 두려워. 내가 지훈 씨의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가족을 등지는 게 옳은 걸까? 그때 세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세연 씨, 지금 어디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미나랑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제가 가도 될까요? 오늘따라 세연 씨가 보고 싶네요. 세연의 마음이 따스해졌어요. 그럼요, 빨리 와요. 얼마 후 지훈이 포장마차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세연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죠. 걱정되는 얼굴이네요. 지훈이 세연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가끔은 두려워요.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연 씨,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약속할게요. 그의 말에 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내 선택은 옳았어.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아. 결혼식 당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예식장이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지훈은 일찍 도착해 마지막 준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지훈 씨, 긴장되세요? 카페 단골 손님이자 오늘의 도우미를 자처한 김 씨가 물었어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조금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신랑 측 하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과 몇몇 친구들 뿐이었죠. 반면 신부 측에는 세연의 대학 동창들과 회사 동료들이 자리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박 회장과 박 여사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이 부모님이 오셨네요. 김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 씨가 마지막까지 설득하더군요. 박 회장 주변으로는 몇몇 낯선 인물들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그들은 분명 기자들이었죠. 박 회장의 계획대로 재벌가 딸의 추락을 기록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세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훈을 찾아왔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지훈 씨, 어떤가요? 세연이 수줍게 물었어요. 지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예요. 세연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부모님이 오셨어요. 하지만 아직 화해하진 못했어요. 그래도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지훈은 세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지훈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세연이 친구의 팔을 의지한 채 걸어 들어왔어요. 전통적으로는 아버지가 딸의 팔을 잡고 입장하는 것이지만 박 회장은 여전히 자리에서 굳게 앉아 있었죠. 주례 선생님이 결혼식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동안 하객석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일부 하객들, 특히 박 회장 주변에 앉은 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랑 측 하객이 거의 없네. 재벌가 딸이 저런 남자랑 결혼한다니. 곧 후회할 텐데. 이런 말들이 작은 예식장에 은근히 퍼져나갔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지훈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죠. 주례사가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의 맹세를 나눌 차례였습니다. 지훈이 세연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정지훈, 당신을 제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며 당신의 선택을 지지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박세연, 당신을 제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따뜻함과 진실함을 믿으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때였어요.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예식장의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서구적인 얼굴에 한국인의 눈을 가진 중년 남성 이든 리가 당당하게 걸어왔어요. 그를 따라 검은 정장을 입은 외국인 남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예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글로벌 금융그룹 CEO 아냐? 맞아, 이든 리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세계적 인물이 왜 이 자리에? 이든은 지훈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포옹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든 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훈은 제 조카입니다. 이든 리의 말에 예식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에 지훈에게 쏠렸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맺혀 있었죠. 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든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제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돌아가시기 전 몇 가지 특허와 기술 스타트업을 남기셨죠. 지우는 그 유산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세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든이 손짓하자 한 직원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곧 예식장 스크린에 영상이 투영되었어요. 그것은 지훈의 해외법인 경영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기술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지훈의 모습, 글로벌 투자자들과 악수하는 장면들이 연이어 나왔어요. 지훈은 자신의 스타트업을 창업한 지 3년 만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작년에는 세계 3대 청년 스타트업 리더로 선정되기도 했죠. 화면이 바뀌어 시상식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지훈이 트로피를 받고 있었어요. 세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든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조카를 자랑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운영하는 그 작은 카페는 그의 취미이자 사람들을 만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는 항상 진정성 있는 관계를 중요시했고 자신의 배경이 아닌 인간적인 면모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죠. 세연이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훈이 세연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당신이 나의 배경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싶었어요. 이 말에 박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 서 있었어요. 기자들은 이미 카메라를 들고 박 회장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죠. 그의 계획은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이든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세연 씨가 지훈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했다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연 씨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훌륭한 딸을 키우셨으니까요. 박 여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여보,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가 그토록 업신여겼던 카페 주인이 알고 보니 세계적인 기업가였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딸과 만났다니. 지훈이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연 씨 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들이 나를 감당 못한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을 시험해 본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세연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더 깊어진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어떤 모습이든. 지훈이 세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례자의 인도에 따라 드디어 부부가 되었어요. 예식장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소박한 식사 자리였지만 이든의 주도로 고급 레스토랑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어요. 하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특히 기자들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 박 회장이 이든 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진 상태였죠. 리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혀 몰랐습니다. 지훈 씨가 그런 사람인 줄은. 박 회장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이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은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요.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기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죠. 그래서 카페도 시작했고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을까요? 솔직히 말했다면 이든이 박 회장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만약 지훈이 처음부터 자신의 배경을 밝혔다면 박 회장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아마 딸의 선택을 존중하셨겠죠? 그게 바로 지훈이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연 씨와 그녀의 가족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볼 수 있는지. 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다른 한편 세연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 정말 몰랐어? 지훈 씨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어. 그냥 따뜻하고 진실된 카페 주인일 뿐이었어. 와, 대박이다.
너 진짜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세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지훈이 자신에게 정체를 숨긴 것이 약간은 서운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녀는 지훈을 찾아 피로 연장을 둘러보았어요. 지훈은 테라스에 홀로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여기 있었군요. 세연이 말했어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세연 씨, 너무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아니, 많이 놀랐죠. 세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냥 카페 주인으로 알려졌고 그게 편했어요. 사람들이 제 배경이 아닌 저 자체를 보길 원했거든요. 그러다 세연 씨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말하기 어려워졌죠? 네, 그리고 세연 씨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지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진짜로 딸을 행복을 원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결과는요? 지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시험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세연 씨는 달랐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저를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세연이 지훈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냥 앞으로는 비밀 없이 지내요. 약속해 주세요. 약속합니다.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을 때 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지훈 씨. 아니, 정 사장. 박 회장이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큰 오해를 한 것 같네요. 사과드립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정체를 숨긴 채 접근한 점 사과드립니다. 박 회장이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세연아, 아빠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내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박 회장이 딸을 끌어안았어요. 용서해주겠니?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결혼식으로부터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지훈과 세연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겸해 지훈의 회사 본사를 방문하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비행기 창가에 앉으며 세연이 말했어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모든 게 다 오픈되었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두 사람은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았어요. 결혼식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회장은 딸의 결혼을 인정했고 심지어 지훈의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지훈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싶습니다. 세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지훈의 사업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홍보 경험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한 달이었어요. 세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카페에서 만난 우연한 인연이었는데. 근데 정말 궁금해요. 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작은 카페를 운영한 거예요? 취미라기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지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카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세연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카페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카페는 계속 운영할 생각이에요. 제 정체성의 일부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부모님의 기대 속에 자라온 살, 그리고 지훈을 만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후회 없어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행복해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의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아래로는 작아진 도시가, 앞으로는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죠. 지훈이 세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날들이 기대돼요. 세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지훈과 세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 딸과 카페 주인의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자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그 빛은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세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시험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진정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세연도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비록 부모님을 실망시켰을지라도 진정한 자신의 행복을 찾은 것이니까요. 사랑해요, 지훈 씨. 나도 사랑해요, 세연 씨. 두 사람의 속삭임은 엔진 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말의 울림은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할 모든 순간에 대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